내가 월세로 해주라 할 때 이 집은 2억 4천 그 전세입자 저기 내보낼 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월세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월세라고 말하지.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월세를 하냐. 다른 사람 세 사람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그 놓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은행 대출 이자를 자기가 내면 되지 않느냐고 뭐 제 날짜에 제대로 내겠다고 자꾸 뭐 애거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사람을 편리를 봐줬죠. 1억밖에 없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1억에 월세 50만 원 계약을 해서 제 날짜에 대출 이자를 자기 월세로 내면 되지 않냐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원수한테다가 Y기업한테다 돈을 받고 매수해서 우리 돈줄을 재는데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임대료를 안 내버린 거예요. 뭐 많게는 적게는 석 달, 넉 달치씩 연체해서 안 내버리고 또 10달치기 1년치씩 안 내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 특약을 걸었지만 나는 특약을 걸어놓고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데도 이 이자는 동결돼 있어서 내가 피를 봤죠. 후회를 했죠. 그러나 뭐 특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특약을 이행하는 면에서 이걸 해야 가자는 소리를 못했는데 이 2층 세입자가 시세의 절반값으로 살면서 7년을 동결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안 내니까 당신이 특약을 어겼기 때문에 시세에 이것은 다시 전세로 바꿔야 되겠다. 당신은 그냥 전세로 내놓으시오.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계약 날짜가 이틀이 지나버린 데다가 계약 만료 날짜가 이틀이 지나서 자기는 자동으로 갱신됐기 때문에 1억에 계속 저기 살겠다. 나가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났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면 만약에 그걸 그대로 살려면은 10만 원을 더 대출 이자가 올랐기 때문에 10만 원을 더 내고 그대로 그 특약 조건으로 살아라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8월 달까지 8개월이 지날 때까지 10만 원을 인상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은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저기 그렇게 임대료를 갖다가 이렇게 밀린 것들에 대한 그 대가로 그 임대료를 소폭 인상했죠. 그것도 8, 9억씩 되는